내가 중학교 3학년 때 학력 경시대회 서울고등학교 보러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꽃들하고 거기가 경희궁 옛날에 궁터였어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근데 정말 그때 봄에 갔는데 개나리가 쫙 펴 있는데 나는 그때 서울고등학교에 반했어 그때. 자본주의 정점에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에 여러분은 은행이 총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50개 주에 무려 5,000개 이상의 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각 급이 다른 은행이 여러 개가 있는 건데요. 미국 LA에 본사를 둔 뱅크 오브 호프라는 은행은 이 중 탑 2% 안에 드는 큰 은행입니다. 이 뱅크 오브 호프를 이끌고 있는 CEO가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서울고 동문입니다. 오늘은 뱅크 오브 호프의 행장인 28회 김광성 동문을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고 28회 졸업생 김광성입니다. 현재 뱅크 오브 호프가 미국 내 은행 업계에서 아시안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중국계가 워낙 세고요. 필리핀계도 있을 테고 인도계 은행도 만만치 않게 꽤 클 텐데요. 이런 가운데서 그렇게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게 매우 인상적입니다. 은행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뱅크 오브 호프는 미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아시안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11개 주에 탄탄한 영업망을 갖춘 리저널 뱅크입니다. 규모면으로 볼 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미국 내 약 5,000개의 은행이 있는데 총 자산 기준으로 98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LA에 본점을 둔 은행 중에서는 6번째, 캘리포니아에 본점을 둔 은행 중에서는 11번째, 미국 내 전체 아시안계 은행 중에서는 3번째로 큰 규모죠. 자산 총액으로 약 18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21조 원에 해당되며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은행입니다. 지난 2016년 그 당시 미국 내 대표 한인은행이었던 BBCN 은행과 윌셔 은행이 합병하면서 뱅크 오브 호프가 탄생했는데 전신인 윌셔 은행이 1980년에 세워졌으니 이민 1세대 동포들과 42년 역사 동안 함께 성장해온 금융기관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한인은행 중 유일하게 한국에 진출해서 2013년부터 서울에서 연락사무소를 열고 운영하면서 한국의 기관 및 기업들과 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은행들은 크기에 따라서 커뮤니티 뱅크, 리저널 뱅크, 내셔널 뱅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체이스 같은 머니센터 뱅크를 포함해서 US 뱅크, PNC 뱅크, 캐피털 원 등 대형 은행인 내셔널 뱅크에 속하고 뱅크 오브 호프는 그 다음 규모에 해당하는 리저널 뱅크로 분류됩니다. 리저널 뱅크라고 하면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 규모를 가진 은행으로 보통 몇 개 주에 걸쳐 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을 뜻합니다. 2021년 말 자산 규모 기준으로 미국 내 약 5,000개 은행 중에 3%를 차지하는 약 150개의 은행만이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 규모를 가져 리저널 뱅크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희 뱅크 오브 호프는 54개의 지점망과 13개의 대출 사무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아시안계 커뮤니티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에는 다 진출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MBA 과정을 마친 후에 10년간 대형 회계법인에서 전문 회계사로서 경력을 쌓으셨고요. 또 이후에는 18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험을 쌓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어떤 계기로 해서 은행계에 몸을 담게 되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슈퍼 리저널 뱅크 행장까지 이르르셨는데 현재 자리까지 이르게 한 어떤 동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동력이 있으셨습니까?
예, 사실 미국에 남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당연히 유학 과정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40년 가까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풀타임 뱅커가 되기 전 약 10년 동안은 회계사 생활을 했고 또 회계사로 일하면서 로스쿨에서 JD를 마치고 그 후 약 18년 동안 변호사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처음 은행 업계에 몸을 담게 된 계기를 설명드리면 2008년 변호사로 일하고 있을 당시에 그 당시 한인 미주 사회에는 4개의 나스닥 상장은행이 팽팽하게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센터뱅크 이사회에 사회이사로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사로 선임되자마자 서프라임 대출 문제가 터져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까지 포함하는 미국 경제 전 분야의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미국 내 모든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이 계속 악화되고 많은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정 자본율 유지가 힘들어져서 은행들의 존립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고 실제로 많은 은행들이 도산했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때 비록 제가 새내기 이사였지만 센터뱅크가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자본 증자를 통한 은행의 자본 건전성 향상이 급선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사님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자를 강력히 주장하고 관철시켰습니다. 그 결과 한국계 은행 중에서는 센터뱅크가 2008년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증자를 통해 한숨 돌린 뒤에는 자체 성장보다는 합병을 통한 전략적 성장 계기를 만드는 게 바람직한다고 판단했으며 그 결과로 나라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현 뱅크 오브 호프의 전신인 BBCN 뱅크가 2011년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형은행 BBCN 은행의 탄생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은행계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한인 1세대 이민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자본금 1,000만 달러를 모아서 만든 은행이 지금은 미국 주요 대도시를 커버하는 광역은행으로 리저널 뱅크로 성장하고 미국 100대 금융기업에 든다는 것은 단순히 은행 차원뿐만이 아니라 한인사회 전체의 놀라운 성과, 참 진정으로 자부심을 느낄 만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력, 성장 동력과 그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뱅크 오브 호프의 성장 동력은 무엇보다도 한인 사회에 축적된 경제 역량이고 한인 사회가 이런 역량을 축적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전신인 BBCN 은행과 윌셔 은행은 1980년대 미국 내 동포 사회의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이후 한인 경제와 함께 성장해온 그런 은행들입니다. 은행 설립자들은 모두 한국과 남미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1세대 동포들로 각자가 먼 타국에서 눈물겨운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그런 분들이시죠. 다시 말하자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미국 금융기관이지만 저희 은행의 뿌리는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한인 동포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한인 사회를 위한 더 큰 규모의 은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200만 재미 동포들의 생활과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미국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는 금융기관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죠. 이런 배경 아래 2015년 말 두 은행의 합병이 추진되었고 합병 당시 자산 규모가 134억 달러, 한화로 약 15조 원에 이른 대형 은행이 만들어진 것이죠. 상업 대출 분야는 이미 전신인 BBCN 은행과 윌셔 은행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지만 제한된 상품 및 서비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류 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확대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세계 주요 통화의 환전 서비스, 상업용 장비 리스 서비스, 미주 한인은행 최초로 맞춤형 리워드와 자체 크레딧 카드 발급, 자산관리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등 이제 고객들은 뱅크 오브 호프를 통해서 주류은행 못지않은 그런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러한 종합금융서비스 기업으로의 도약이 한인사회의 대표은행을 넘어서 아시안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미국 주류은행들과 견주어서 뒤지지 않는 그런 자랑스러운 한인은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라는 은행 이름을 보면 기존 은행의 이름과는 좀 결이 다른 이름처럼 느껴지는데요. 혹시 은행 이름을 장명하실 때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에 은행 합병을 통해서 대형은행이 탄생하면서 기존의 이름을 쓰지 말고 앞으로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새 이름으로 리브랜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그 당시 브랜딩 전문 회사는 물론이고 은행 임직원 모두가 참여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때 저희가 검토한 이름이 무려 2,500개가 넘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문제는 USPTO라고 불리는 연방 특허청에 무려 120여만 개가 넘는 금융기관명이 이미 등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이름들이 벌써 등록돼 있거나 기존 이름들과 유사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은행명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저희 이사진과 경영진이 가장 중요시했던 점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이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이름을 만들자는 것이었고요. 발음하기도 편하고 기억하기도 쉬워야 하며 눈에도 잘 띄고 현 시대에 어울리는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대중들은 물론이고 내부적으로 직원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름이어야 했고요. 뱅크 오브 호프는 다양한 인종, 문화, 세대를 초월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각기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으며 말하기도 쉽고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으로 널리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쉬운 이름입니다. 특히 호프라는 단어는 우리가 금융기관으로서 나타내고 싶고 함께 느끼고 싶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전진, 발전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고객과 임원들에게도 성공과 번영의 뜻을 담고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뱅크 오브 호프라는 이름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어떤 희망을 상징해서 그런지 회사 차원에서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김동문 역시 유나이티드 웨이 이사로 참여하시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 나눔을 늘 생활화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해외 동포 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리셨어요. 더군다나 1억 원의 고액 기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참 굉장히 훈훈합니다. 유나이티드 웨이의 보드 멤버로 있으면서 2017년 한국의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연계해서 One Heart, Two Loves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었죠. 한국뿐 아니고 미국 현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도 힘이 돼주는 그런 매우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삶의 터전은 미국이지만 항상 고국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고요. 주저없이 누구보다도 먼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도 권유해서 미주 동포분들 중 한국의 사랑의 열매 아너 소사이어티의 해외 동포 기부자로 많은 분들이 가입하신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우리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는 LPGA 타이틀 스폰서를 하신 적이 있죠. 저희도 그때 보면서 아주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요. 그때 그 LPGA 타이틀 스폰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했던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함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지난 2017년 미국 내 한국 교포 기업 최초로 LPGA 타이틀 스폰서를 맡아서 2019년까지 3년 동안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 컵을 후원했으며 2021년 새롭게 라스베가스 섀도우 크릭 골프장에서 열리는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 플레이의 타이틀 스폰서를 2023년까지 맡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저희가 타이틀 스폰서십을 결정할 당시 사실 미국 내에서는 LPGA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한인 선수들의 성적이 미국 선수들보다 월등히 좋아지면서 미국 내 경기 시청률이나 관심도가 낮아지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더욱 LPGA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된 거죠. 많은 한국 선수들이 LPGA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러한 자리인데 미국 내 한인 기업이 후원에 앞장서고 대회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200만 재미 동포분들도 미국에서 설립하여 성장한 한인 기업이 최초로 LPGA의 타이틀 스폰서가 됨으로써 기쁨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대회에 오신 많은 분들이 너무 감격스러워하셔서 저 또한 굉장히 뿌듯했죠. 특별히 타이틀 스폰서가 되면 LPGA 대회에 참가 자격이 없는 그런 선수들한테도 한두 명 정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타이틀 스폰서 exemption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한국 KLPGA에서 뛰고 있는 선수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2세 골프 선수들 중 LPGA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에게도 대회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매우 보람 있는 일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LA 비즈니스 저널이 선정한 LA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500인에 6년 연속 선정되셨어요. 또 금융 부분 올해의 비즈니스 리더상을 수상하시는 등의 아주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또 더불어서 2017년부터는 미국 은행 감독기관의 그 전국적 단체에서 이사를 맡아서 감독기관의 은행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계세요. 뭐 듣기만 해도 참 대단한 자리가 아닌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들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쉽게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죠. 예, 영광스러운 자리는 맞는데 또 많은 책임이 따르는 그런 자리입니다. 미국의 은행 감독국은 연방정부 단위의 감독국이 있고 또 주정부 단위의 감독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CSBS는 미국 각 주의 은행을 감독하는 기관들이 모인 전국적인 단체인데요. CSBS에서는 은행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은행 자문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은행 업계에서는 이 자문 이사회가 주 감독 기관들과 은행업계 사이의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고 감독기관에 은행의 입장을 대변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자문위원이 되는지 누가 자문위원으로 봉사하는지에 따라 매우 많은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은행 자문이사회의 이사는 해당 이사가 속한 주의 커미셔너가 추천을 하고 또 CSBS Executive Committee라고 불리는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CSBS 체어맨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캘리포니아주 은행 감독기관인 캘리포니아 DBO의 젠 오웬 커미셔너의 추천으로 캘리포니아 은행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은행 자문이사로 임명이 돼서 2017년부터 5년째 봉사하고 있고요. 특별한 자리인 만큼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은행을 대표할 뿐만 아니고 한인 사회를 대표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더욱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동문의 서울고등학교 시절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같이 28회로 제 기억하기로 김광성 동문은 3년 내내 반장하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기억에 남는 은사님이나 학창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고등학교 시절 영자신문반에서 특별 활동을 했었는데요. 1학년 때는 영자신문 기자를 했고
또 2학년 때는 영자신문 반장을 하면서 신문이 나올 때마다 밤을 새곤 했죠. 그때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쓴 기사라 하더라도 고등학생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것이지 원어민 수준의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사가 모아지면 학교 가까이 신문로에 있던 미국 평화봉사단 사무실에 무작정 가서 아무나 사무실에 앉아 있던 미국인들에게 다짜고짜 교정을 부탁하곤 하였습니다. 대부분 경우 어이없어 하면서도 친절하게 교정을 봐주어서 그 당시 제 심정으로는 고등학교 영자신문치고는 상당한 수준의 신문을 만들고 있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요. 제가 영자신문 반장을 할 당시 지도 선생님이 김기섭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김기섭 선생님께서는 제가 3학년에 진학하면서 저희 반의 담임 선생님이 되셔서 계속 가까이서 저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또 그 후에 UCLA의 교환 교수로 오셨을 때에도 또 LA에서 뵙기도 하고 또 몇 년 전 서울에서 또 뵙기도 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은사님이시죠. 또 한 가지 에피소드는 제가 교내 영어 응변 대회에서 1등을 해서 학교 대표로 그 당시에 서강대학교에서 개최한 전국 고등학생 영어 응변 대회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 무대에서 한참 응변을 진행하다가 원고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 한참 버벅거리고 결국 다 끝내지도 못하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고 그때 여러 명의 친구들이 응원하러 왔었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미안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제가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 추측으로는 남학생 참가자가 2명이었고 여학생 참가자가 10명이 훨씬 넘어서 남녀 배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은 깨부창 학당에 나오시는 모든 인터뷰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특히 우리 김광성 동문에게 서울고에서 지낸 3년은 그 이후의 삶에 어떤 시간이 되셨는지, 특히 미국에서의 삶을 개척하시는데 어떤 자양분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던 그 사춘기 시절을 그 경희궁의 아름다운 교정에서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양육을 받으며 또 좋은 친구들과 함께 지낸 것이 정말로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는 유신 헌법하에서 개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 경제 발전이 우선시되고 또 경제적으로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에서 기본적으로 섬유, 신발, 가발 같은 그런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공업 육성 중심으로 포커스가 바뀌고 계속되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과 중동 건설 붐 등으로 국제 무역과 글로벌 시장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매우 뜨거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큰 글로벌 시장에 대한 동경과 포부가 생겼던 것 같고 후에 성인이 된 후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것은 아침에 학교에 등교를 하면서 교문을 지나서 교실이 있는 건물까지 한참 걸어가는 동안에 그 계절마다 다르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 각종 꽃, 나무들을 감상하고 또 꽃 향기를 즐겼던 추억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춘기 시절 제 정서 함양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작은 은행에서 시작해서 슈퍼 리저널 뱅크로 이렇게 이끄신 그 업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글로벌 리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글로벌 리더로서 서울고등학교 후배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당부가 있다면 이 시간에 듣고 싶습니다. 예, 2020년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때 LA 한국일보사에서 코로나로 힘든 젊은 직장인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좀 기고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이 저희 서울고 후배님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 첫 번째가 아무래도 깨부책의 영향인지 책임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고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고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주인의식, 즉 본인에게 주어진 환경을 넘어서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이 바로 책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능동적인 노력을 하게 되고 이러한 노력이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이런 경험들이 반복이 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게 되겠죠. 둘째로 끊임없이 배우라고 권면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됐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떠나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같은 분야의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또는 전혀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선택의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배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이 마하트마 간디의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Live as if you were to die tomorrow. Learn as if you were to live forever 입니다. 죽는 날까지 배움에 대한 열정을 놓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호프 장학금 수여식 때에도 언제나 이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합니다. 무엇을 배우는가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배우려는 삶의 태도 자체가 우리의 커리어와 인생을 달라지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셋째로 포기가 아닌 극복이 삶의 습관이 되길 권면했습니다. 실패 없는 발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고서는 몸을 일으키는 근육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낸 경험이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포기가 습관이 된 사람에게는 큰 시련을 극복해낸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고요. 반대로 시련을 견뎌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무언가 배울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사에 능동적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LA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주셔서 특히 동문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후배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0여 년이라는 시간에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해 오신 우리 김광성 동문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앞으로도 뱅크 오브 호프가 슈퍼 리저널 뱅크에서 내셔널 뱅크로 더욱 아주 큰 도약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또 그 도약하는 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크게 날릴 수 있는 그런 초석을 쌓는 행장님, 더불어 서울고등학교도 같이 이름을 날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또 그런 뱅크 오브 호프가 되기를 이 자리에서 빌어마지 않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